자, 또 가봅시다. 세계화 되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문화들이 이제 충돌이 생겨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해결해야죠. 자,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그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의 큰 관점이 있다. 하나는 동화주의 관점이다. 여기서 동화라는 건 뭐 어린이들 동화가 아니고 동화,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같게. 기존에 한국 문화가 있고 여기에 다들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주의가 있다. 이거는 있는 거 그대로 여러 개 그대로 유지해. 너희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이겠지. 그렇지만 또 다른 것들도 그대로 있고 이런 어떤 두 개의 방향이 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같이 보자. 자,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관점은 무엇일까? 자,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의 통합을 이루려는 태도나 정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자,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종교, 사회적 질서와 가치, 언어 등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사회의 문화와 가치 속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을 융화하거나 흡수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화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화주의 관점은 이민자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해야 돼요. 한국말 배우세요. 한국 문화 배우세요. 그래서 기존 사회, 우리 한국 사회죠. 그 한국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자, 이런 관점은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멜팅 팟, 용광로 이론이다. 커다란 용광로가 있어. 여기에 요런 거 다 집어넣어, 다 녹여서 여기서 새로운 어떤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다. 자, 용광로 이론이 잘 보여줍니다. 용광로 이론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야 한다고 보는 동일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수많은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백인 주류 문화에 융해되어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이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구나. 미국에서 써먹었던 거네. 미국 사회를 용광로에 비유하고 수많은 이민자를 용광로에서 녹아 하나가 되는 철광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한국이 이제 이렇게 갈 것인가?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화를 유지. 자, 이는 한 사회나 국가 안에서 주류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관점입니다. 다문화주의.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된다. 야, 우리는 동등해. 이렇게. 자, 이와 같은 관점을 샐러드볼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네요. 샐러드가 뭐지? 샐러드. 이게 샐러드야? 오, 샐러드구나. 토마토 있습니다. 오이 있습니다. 양파 있습니다. 상추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저 올리브 있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각각의 맛이 다 느껴져. 그지? 그러면서도 잘 어울려 있구나. 다 짬뽕으로 갈아서 믹스를 하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아. 자, 샐러드볼 이론은요, 샐러드가 각각의 채소와 과일이 고유한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동등하게 뒤섞여 전체적인 맛과 조화를 이루듯이
다양한 민족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들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있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것도 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도 그 뭐 외국 샘 해밍턴 외국인이잖아. 그다음 대한 외국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프로도 있습니까? 이건 내 모르네. 예. 이거 이제 끝났지 아마. 이웃집 찰스 이것도. 다문화 고부 열전 뭐 이런 거 있어. 옛날에 비정상회담 이거 재밌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문화를 알게 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텔레비전 제작 PD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겠어요? 아니면은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다르죠, 그죠?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이 조금씩 다르죠? 예,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다문화 사회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다음 쪽 보자. 자, 이번에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목적이거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연 환경이나 사회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각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문화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해나 차별을 넘어 문화 간 공존을 모색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선언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구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거네. 예. 그러니까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 출발점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한다. 차이는 뭔데? 차이는 사람이나 집단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 거기 차이가. A와 B는 차이가 있다. 차별은 뭔데?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를 더 많이 주고 이거는 덜 주고 어떤 부당한 이유로 이랬을 때 이제 차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 라고 이제 얘기하네요.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차이, 차등, 차별. 차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달라. 이게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그래서 뭐가 낫다 이 말은 한 건 아니잖아요. 수평적입니다. 예. 자, 차이가 어떤 차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어떤 그것은 수직적인 등급이 있어. 그죠? 근데 이제 뭐 이 차등이라는 것도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지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합리적인 차등인데 또 어떤 것은 불합리한 차등이다. 예.
자, 미성년자 관람 불가, 미성년자들은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등이 되겠죠. 다른 인종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뭐 불합리한 차등일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또 차별. 자, 이게 불합리한 차등,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게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 뭐 이슬람 교도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뭐 있는 데는 본 적은 없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자, 노르웨이 테러와 다문화주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노동부 청년부 집회에서 노르웨이 사람 A가 난사한 총에 수십 명의 사람이 희생됐대. 평소 이민자들의 유입을 강력히 비난해 왔대. 그래서 구구주의적 성향의 민족주의자래.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대.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다문화주의야. 아까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있었는데 그 중에 다문화주의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총기 난사를 해서 많이 죽었다. 잔인한 테러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참사 직후 노르웨이 사회가 보인 대응은 남달랐다. 참사 며칠 뒤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연설을 통해 노르웨이는 테러 공격으로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개방과 관용, 포용이라는 우리의 가치는 굳건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관해 노르웨이인들은 더 큰 민주주의, 더 많은 개방, 폭넓은 정치 참여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추모대회를 열고 범인에 대한 분노 대신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아픔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사건 발생한 지 1년 뒤 스톨텐베르크 총리는 살인마는 실패했고 국민은 승리했다. A가 폭탄과 총격으로 노르웨이를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에서 바꾸려고 했으나 노르웨이 국민은 개방과 관용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네요. 다문화주의 사회인가봐요. 근데 다문화주의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관용의 실천이 필요하다. 자, 관용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가 자기의 집단의 문화와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자, 그래서 관용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이나 집단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문화 간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고 문화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자, 이 관용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지? 관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프랑스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이에요. 톨레랑스 들어봤습니까? 자, 이 톨레랑스는 처음에 이교도들을 허용하는 태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신교도들을 받아들인다. 그때 이제 톨레랑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치, 종교, 도덕, 학문 등의 영역으로 퍼졌습니다. 뜻은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아까 우리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랬잖아.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용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나는 싸우겠다. 내가 당신의 입장과 같지는 않아. 근데 당신이
어떤 특정한 입장을 지녔다고 해서 어떤 뭐 억압을 당하거나 어떤 부당한 해를 입는다면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만약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의견이 다르더라도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관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화 간 갈등 예방 해결, 문화 다양성 풍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보니까요, 관용의 종류 해가지고 소극적 관용과 적극적 관용으로 나눠봤네요.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소극적 관용이네.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하지만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아. 난 동성애가 싫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관용 뭐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행한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인권을 존중받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극적 관용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동성애가 싫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동성애 하는 걸 갖다가 간섭하지는 않겠어가 이제 소극적 관용이고요. 적극적 관용은 나는 동성애가 싫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결혼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해 주겠어. 라고 좀 더 적극적이다, 그지?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과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볼테르 같은 경우는 적극적 관용론이다, 그지? 자기는 그런 말 할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어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관용의 역설이라는 게 나오네요. 불관용의 입장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되는가?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 있네. 그러니까 나치 같은 경우, 나치는 굉장히 불관용적인, 관용하지 않는 집단이다. 일베, 요새는 일베 뜸합니다만 일베 같은 경우도 그랬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나치에 대해서도, 이런 집단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될까? 자, 이제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관용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용을 위해서 불관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런 불관용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너그럽게 허용해 주다 보면 결국 이 세력이 점점 커져서 관용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관용을 위해서 이런 불관용의 집단에 대해서는 불관용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불관용까지 인정하게 된다.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다 보면 불관용적인 입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게 되어서 관용을 못하게 된다. 그게 이제 관용의 역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친구가 얘기하네. 그것이 바로 관용에 한계를 두어야 하는 이유야. 관용에는 한계를 두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관용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해야 돼. 근데 그걸 벗어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 납득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계 문화 다양성과 다양성의 날과 실천 캠페인,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는 게 있네요. 나 처음 알았네. 여러 가지 실천 활동.
아 재밌겠다. 한번 해보면. 그지? 무슨 막 고정관념 게임. 이마에 국가의 이름이 쓰인 쪽지를 붙인 후 사람들에게 그 국가 사람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물어. 아 이거 재밌는데? 응. 아 이런 거 하고 싶다. 응, 예, 그렇죠. 재밌는데 예, 못합니다. 우리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창의융합 활동하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우리나라. 안산. 그죠? 안산에 외국 사람들 많이 살아요. 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곡동 일대가 다문화 특구로 지정되면서 거리 풍경도 달라졌다.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주민센터가 들어서고 한자로 쓸 수 없는 우리말로 된 은행 이름도 한자 등 외국어로 바꿔 간판을 달았다. 그렇네요.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안산 다문화 거리. 계속 안산 얘기구나. 안산 다문화 축제. 아,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자로 쓰는 은행 간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다음 쪽에 개념 확인하기. 상대주의. 뭐 그렇고요. 차별.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재해석되는 우리나라 온돌 문화. 한옥은 난방을 위해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와 분연히 있게 결합해왔다. 이는 기온 경규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어쩌고저쩌고 주거 양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까지 수업을 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시험 준비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 공부를 하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교실에서 만납시다.